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장례까지 치렀는데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다시 집 앞에 나타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면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준호, 45살 중학교 수학교사입니다. 5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아들 민수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민수는 올해 19살, 대학교 1학년이죠.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게 꿈인 착한 아이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아빠, 요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친구야? 아니요, 누나인데. 정말 예쁘고 착해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수학교사 특성상 변화하는 패턴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아들의 행동 패턴이 확실히 달라졌더군요. 누나라고? 몇 살인데? 32살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13살 차이라니요. 20살 대학생에게는 너무 큰 나이 차이 아닌가요? 민수야, 그건 좀. 아빠는 또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소영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소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또 소영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나가 미용실 하시는데 정말 성공한 사업가예요. 저한테도 오시며 신발이며 사주시고. 뭐, 선물을 받았다고? 네. 이 신발도 누나가 사주신 거예요. 민수가 가리킨 운동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브랜드더군요. 19살 대학생에게 왜 이런 비싼 선물을 주는 걸까요? 민수야, 그렇게 비싼 선물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누나 말로는 저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동생이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32살 여성이 20살 남자를 동생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비싼 선물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일주일 후 민수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빠, 소영 누나 만나 뵈시겠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모셔올게요. 저는 마침내 그 소영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토요일 오후, 민수가 데리고 온 소영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예뻤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웠죠. 미용실 원장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아버님.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박준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영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민수가 항상 아버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이시라며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아, 그래요? 이 녀석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저는 계속 소영을 관찰했어요. 수학교사의 습관이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상한 점. 소영이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연인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영이 저희 집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안 됐어요. 아버님께서 혼자 민수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민수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좀 이상했습니다. 세 번째, 소영이 자꾸 저희 집 경제 상황을 떠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세요? 사립이세요? 혹시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건 하세요? 요즘 보험 상품도 좋은 게 많더라고요. 보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왜 보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소영이 돌아간 후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소영 씨한테 우리 집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니? 아니요. 별로 안 했는데요. 왜요? 그냥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민수는 별거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저는 계속 찜찜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처럼 주어진 조건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32살 미용실,
원장이 19살 대학생과 교제, 이 비싼 선물을 자주 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보험 이야기, 우리 집 상황을 너무 자세히 함. 이 조건들을 종합하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에 불과했죠. 며칠 후 민수가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소영 누나가 저한테 보험 하나 들어보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보험? 무슨 보험? 생명보험이요. 누나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20살에 생명보험이라니요. 게다가 소영이 직접 권유한다고요? 민수야, 내가 지금 생명보험에 들 이유가 있니? 글쎄요. 누나가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소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학교사의 논리적 사고와 분석력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첫 번째 조사는 소영의 미용실이었어요. 민수에게 들은 주소로 가보니 정말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제법 큰 규모더군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미용실 직원들이 소영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존경보다는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소영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누나도 저를 좋아하고. 결혼이라니요. 만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큰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수학 문제는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사랑에 빠진 아들을 말리는 건 더욱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아들뿐이거든요.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민수가 집에 와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소영 누나랑 결혼할게요. 뭐라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는 멘붕이었어요. 만난 지 고작 3개월의 결혼이라뇨. 게다가 20살의 결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수야, 너 아직 어려. 대학도 이제 막 들어갔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되죠. 민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성급하지 않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빠는 왜 자꾸 반대만 하세요? 소영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민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순하기만 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며칠 후 소영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아, 소영 씨, 들어오세요. 소영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제가 해외로 일 때문에 나가게 됐거든요.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요. 해외 사업이라니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민수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하면 비자 문제가 복잡해져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로 가시는데요? 동남아시아 쪽이요. 정확한 건 아직 정확하지 않다니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어느 나라로 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요? 민수 생각은 어때요? 갑자기 해외에 나간다고 하니까 민수는 게임 개발 쪽이 꿈이잖아요. 해외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소영의 말에는 빈틈이 많았어요. 하지만 민수는 완전히 넘어가 있었죠. 결혼식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너무 급작스러웠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소영이 민수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시켰어요. 아빠, 소영 누나가 보험 하나 들어놨어요. 무슨 보험? 생명보험이요. 3억 원짜리. 3억 원이라고요? 20살 대학생이 3억 원 생명보험에 들 이유가 뭐가 있나요? 수익자는 누구로 했니? 소영, 누나요. 결혼할 거니까 당연하죠.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영의 미용실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접근했어요. 김혜진이라는 20대 후반 여성이었죠. 혹시 민수 아버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혜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언니가, 소영 언니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요즘 들어서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으세요. 그리고 민수 씨,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져요. 혜진의 말에 따르면 소영이 최근 들어 행동이 많이 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요? 젊은 남자분들과 사귀시다가 갑자기 결혼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사고라니요. 혜진의 말이 정말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혹시 그분들 이름 기억나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태민 씨, 이준호 씨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혜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수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였거든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준비를 하는데 소영의 가방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제가 주워서 보니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얼굴에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제거 완료 표시처럼 말이죠. 이 사진은 뭐예요? 아, 그냥 옛날 친구들이에요. 소영의 대답이 너무 성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뻔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말려봤어요.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아직 늦지 않았어. 아빠, 왜 그러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소영과 민수는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아파트였죠. 신혼집에 놀러 갔을 때 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소영이 민수의 일정을 너무 자세히 관리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언제 학교 가고, 언제 들어오고, 다 적어놨네요. 신혼이니까 서로 챙겨주려고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혜진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언니가 이상한 약을 주문했어요. 무슨 약요? 수면제 같은 거. 그리고 독성이 있는 약품도. 이제 확실해졌어요. 소영이 민수에게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을 하더군요. 민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소영이가 잘 챙겨줘서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기운이 없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대화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민수의 성격이 변한 것 같았어요. 만났을 때 보니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민수야, 게임 개발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니? 아, 그거요? 소영이가 지금은 공부보다 가정에 충실하라고 해서. 가정에 충실하라고요? 20살 신혼에게 무슨 가정에 충실하라는 얘기인가요? 대학은 계속 다니고 있지? 네, 다니고는 있는데 소영이가 너무 혼자 있기 싫어해서 수업을 좀 빼먹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아들이 완전히 통제받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김혜진에게서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언니 이전 남편들 얘기 더 알아봤어요. 어떤 걸 알아봤는데요? 언니가 결혼했던 남자들이 정말 3명이나 사고로 죽었어요. 모두 결혼한 지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라니요. 그럼 민수도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였어요.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두 번째는 가스 폭발 사고, 세 번째는 독버섯 중독이었어요. 모두 사고로 처리됐지만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역시 보험금이 목적이었군요. 저는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강대식이라는 전직 형사 출신 탐정이었죠. 의뢰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연쇄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조사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이런 사건이 제 전문 분야거든요. 강대식 탐정은 베테랑다웠어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일단 이소영의 과거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남편들의 사망 경위도 다시 살펴볼게요. 며칠 후 강대식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받았어요. 이소영의 본명은 이소영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력에 공백이 많아요. 공백이요? 10년 전부터 기록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마치 1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뭔가 신분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미용실 사업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수익에 비해 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미용실 수입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출들이 많습니다. 아마 보험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거든요. 아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소영이를 의심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그냥요.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혹시 소영이가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니?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강대식에게 조사 범위를 넓혀달라고 했죠. 이소영 주변 인물들도 모두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감시도. 알겠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며칠 후 강대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큰일입니다. 이소영이 수상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보험, 회사 직원이랑 병원 관계자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소영이 최근에 독성 물질을 구입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독성 물질이요? 네. 소량으로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위험한 약물들이에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민수는 소영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혜진이 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아저씨, 언니가 민수 씨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언제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적어놨어요. 마치 감시하듯이. 그리고 혜진이 보여준 메모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민수의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혜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 민수에게 뭔가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저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강대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소영의 과거 기록을 더 파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민수가 정말 위험해 보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들키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 소영이 눈치채면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를 만났을 때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민수야,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이 없다니요. 평소에 잘 먹기로 유명한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하고 자꾸 졸려요. 졸린다는 말에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소영이 이미 뭔가
약물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수야, 소영 씨가 주는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건 괜찮지?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 이상한 맛이 나거나 하지 않나 해서. 아니에요. 소영이가 저를 위해서 영양제도 챙겨주고. 영양제라니요. 그게 정말 영양제일까요? 저는 그날 강대식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탐정님, 혹시 이소영이 민수에게 약물을 주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범죄자들은 서서히 독을 주면서 자연사처럼 꾸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민수 씨의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울 거고, 민수가 동의할 리 없었어요. 소영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혜진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아저씨, 이거 봐요. 혜진이 보여준 건 소영의 핸드폰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언니가 인터넷으로 독성 약물에 대해서 검색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섬뜩했어요. 서서히 독을 주는 방법,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독 같은 검색 기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요. 혜진이 보여준 또 다른 사진에는 약물 주문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의료용으로 쓰이는 수면제와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들이었죠. 이제 확실해졌네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강대식에게 모든 자료를 넘기고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좀 부족해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현행범으로 잡거나 아니면 이소영의 자백을 받아내거나.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소영의 움직임이 점점 급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소영이랑 여행을 좀 다녀올 거예요. 여행? 갑자기? 네. 소영이가 신혼여행을 제대로 못 갔다고 해서 이상했어요.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또 간다고요? 어디로 가는데? 산으로요. 등산하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등산이라니요. 민수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민수야, 너 등산 싫어하잖아. 소영이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산이라는 곳은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거든요. 강대식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탐정님, 큰일 났어요. 이소영이 민수를 산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럼 정말 위험하겠네요. 산에서 사고가 나면 수사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민수 씨를 설득해서 여행을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몰래 따라가거나. 하지만 민수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소영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몰래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날부터 민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언제 여행을 떠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두어야 했거든요. 강대식도 스문의 시간 대기 상태였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금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급하다고 하네요. 경찰서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사무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경찰서 수사과 김영준 경위입니다. 경찰이라니요. 설마 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혹시 박민수 씨의 아버지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민수가 무슨 일이라도. 죄송합니다만 아드님이 등산 중에 추락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추락 사고라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병원에 있나요? 경위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오늘 오전 경기도 ksi산에서 등산하시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이라니요. 민수가 혼자 그런 험한 산에 갔을 리가 없는데요. 혹시 같이 간 사람은 없었나요? 아내분께서 신고하셨는데 아내분 말로는 혼자 앞서 가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시네요. 소영이 신고했다고요? 그럼 소영은 무사한 건가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X종합병원 영안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슬픔보다 의심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는 등산을 싫어했는데 왜 그런 험한 산에 갔을까요? 급히 강대식에게 연락했습니다. 탐정님, 민수가 추락사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뭔가 이상해요.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고 계속 울고 있더군요. 아버님, 소영이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가 완벽한 연기였어요. 정말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가 왜 그런 산에? 제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민수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럼 왜 혼자 앞서간 거예요? 저는 힘들어서 쉬고 있었는데 민수가 먼저 정상에 가보겠다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민수라면 소영을 혼자 두고 가지 않았을 텐데요. 담당 경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난 건가요? 오전 10시경 절벽 근처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는 있나요? 아내분이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소영만이 유일한 목격자라뇨.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현장 조사는 했나요? 네, 했습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평소 조심스럽던 민수가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발을 헛디딜 리가 없었거든요. 영안실에서 민수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소영이 죽였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어요. 첫째, 소영이 너무 빨리 화장을 결정했어요. 아버님, 민수가 생전에 화장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둘째, 소영이 부검을 거부했어요. 사고가 명확한데 굳이 부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고가 명확하다고요. 저는 전혀 명확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장례식 당일 김혜진이 나타났어요. 몰래 제게 접근해서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중요한 증거예요. 무슨 증거요? 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걸 몰래 찍은 거예요. 혜진은 그 말을 하고 급히 사라졌어요. 집에 와서 USB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영이 어떤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돈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화 내용도 일부 들렸어요.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됐네요. 다음 타겟은 언제 정할 건가요? 다음 타겟이라니요. 소영이 정말 연쇄 범죄자였던 거예요. 저는 즉시 강대식에게 연락했습니다. 탐정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어떤 증거요? 소영이 공범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에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신고가 아니었어요. 소영을 직접 응징하고 싶었거든요. 탐정님, 소영의 다른 범죄도 더 조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장내죠. 그날 밤 민수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소영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강대식에게서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강대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나 봐요. 약속 장소에서 만났을 때 강대식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준호 씨, 민수가 살아있어요. 뭐라고요? 민수는 죽지 않았어요. 산에서 발견된 시신은 다른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직접 민수를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탐정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봤는데 시신이 너무 훼손되어 있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DNA 검사도 안 했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추락으로 얼굴이 많이 상했고 소영이 화장을 서둘러서 DNA 검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시신은 누구예요? 최동민이라는 20대 남성이에요. 2달 전부터 실종 상태였죠. 강대식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최동민은 민수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이었고 가족이 없는 고아였어요. 소영이 의도적으로 시신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럼 민수는 어디에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확실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영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중에 수상한 통화를 발견했어요. 산에서 내려온 후에 누군가에게 아직 살아있다고 신고한 통화가 있었거든요. 그럼 소영이 민수를 어딘가에 감금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강대식이 보여준 건 소영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후에 약국에서 수면제를 대량 구매했어요. 그리고 외진 곳에 있는 창고를 임대했고요. 창고요? 네. 민수를 감금해둔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즉시 그곳으로 가자고 했지만 강대식이 말렸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해요. 소영이 민수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구출 작전을 세밀하게 계획해야 하고요. 며칠 후 강대식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소영의 과거를 완전히 파헤쳤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영의 본명은 이소영이 맞았지만 과거에 사채업체와 연관되어 있었더군요. 10년 전에 거액의 빚을 지고 도망다니다가 보험금 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을 해친 거죠? 확인된 것만 5명이에요. 모두 젊은 남성들이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5명이나요. 소영이 정말 무서운 연쇄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소영과 함께 일하는 조직이 있어요. 의사, 보험회사 직원, 장례업체까지 연결된 대규모 조직이죠. 이제 왜 모든 게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됐는지 알겠더군요. 민수 구출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시도해보죠. 다만 위험하니까 경찰과 함께.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소영이 눈치채고 민수를 해칠 수도 있어요. 저는 직접 민수를 구하고 싶었어요. 5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처럼 무력하게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체 안치소에 몰래 잠입해서 추가 조사를 해보니 화장된 시신의 DNA가 정말 최동민의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수는 정말 살아있어요. 저는 기쁨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소영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혜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아저씨, 위험해요. 언니가 아저씨를 의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씨 주변을 염탐하라고 지시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소영이 눈치채기 전에 민수를 구해야 했거든요. 강대식과 함께 구출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밤에 시도해보죠. 소영이 미용실에 있을 때 창고에 가서 민수를 구출하는 거예요. 혼자 갈 수는 없나요? 너무 위험해요. 소영의 조직원들이 지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민수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서 그 창고로 향했어요. 수학교사인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창고 근처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만한 곳이더군요.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는데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를요. 아빠, 아빠 도와주세요. 정말 민수였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돌아보니 소영이었어요. 그 차가운 미소와 함께 말이에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아, 소영 씨, 여기는 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산책하다가 길을 잃어서.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산책이라고요? 밤 11시에? 소영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완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창고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분명히 민수 목소리였어요. 소영도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태연하더군요. 아, 그 소리요? 라디오예요. 이 창고 관리하는 아저씨가 라디오를 켜놓고 가셨나 봐요. 라디오라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집에 가보겠어요. 잠깐만요. 혹시 요즘 누군가 저를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느낌이 오거든요. 누군가 제 뒤를 밟고 있다는. 소영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뭔가 번쩍이는 게 들려 있었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강대식이었어요. 제가 혼자 온 걸 뒤쫓아온 거였죠. 소영이 놀라서 돌아보는 사이 저는 창고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수야, 민수야.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구석에서 의자에 묶여있는 민수를 발견했죠. 아빠? 민수야. 정말 민수구나. 민수는 많이 말라 있었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어요. 아빠, 어떻게 여기를?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나가야 해. 밧줄을 풀어주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저 이미 여기서 나간 적이 있어요. 뭐라고? 며칠 전에 탈출해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소영이 절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이미 탈출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여기에? 오늘 아침에 소영이가 아저씨를 위협해서 다시 잡혀왔어요. 아빠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해서 민수가 저를 지키려고 다시 잡혀온 거였어요. 밖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소영과 강대식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죠. 민수야, 빨리 나가자. 아빠, 조심해요. 소영이에게는 공범들이 있어요. 민수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에 창고 문이 열렸어요. 소영이 들어왔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끈질기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군요. 소영 씨, 그 칼 내려놔요. 내려놓으라고요. 지금까지 계획한 게 다 망쳐졌는데?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수 보험금 3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시면 곤란해요. 정말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라고요? 이건 생존이에요. 저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소영이 칼을 들고 다가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언니, 그만해요. 김혜진이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혜진아, 너는 여기서 뭐해? 지금까지 다 녹음했어요. 언니가 범행을 자백하는 것까지 말이에요. 혜진이 휴대폰을 보여주자 소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제 오빠도 언니 때문에 죽었거든요. 뭐라고? 3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죽인 김태민이 제 오빠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혜진이 저에게 접근한 것도 복수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 취직해서 언니를 지켜봤어요. 언제 또 다른 사람을 해칠까 봐서요. 소영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거든요. 그때 밖에서 강대식이 소리쳤어요. 준호 씨, 괜찮아요? 경찰이 왔어요. 정말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미리 신고를 했나 봐요. 소영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던 순간 민수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소영 씨, 그만해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소영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경찰들이 창고로 뛰어들어왔어요.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소영은 결국 체포됐어요.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더군요. 민수야, 정말 괜찮니? 네. 아빠, 이제 괜찮아요. 민수를 꼭 안아줬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제 품에 살아있었거든요. 아빠, 그동안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아빠가 지켜줄게. 경찰서에서 상황을 정리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소영의 범죄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병원 의사, 보험회사 직원, 장례업체까지 연결된 대규모 사기단이었거든요. 총 피해자가 8명이에요. 모두 젊은 남성들이고요. 8명이나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끔찍한 연쇄 범죄였어요. 혜진도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어요. 3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언니를 감시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왜 미리 신고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어려웠고요. 혜진의 오빠 태민도 소영의 피해자였다뇨. 얼마나 복수심에 불탔을까요? 아저씨가 나타나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민수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무서웠어. 혼자서 어떻게 버텼니?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소영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민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때 왜 말하지 않았니?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제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소영이 얼마나 치밀하게 민수를 조종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산에 간 것도 속은 거였어요.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 찍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때 정말 위험했겠구나. 소영이가 절벽 근처에서 갑자기 밀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빨리 나무를 잡고 버텼죠. 다행히 민수가 순발력이 좋아서 목숨을 건진 거였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 소영이가 당황해하는 사이에 다른 길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산속에 숨어 있었고요. 민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9살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잡힌 거야? 소영이가 아빠를 해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났어요. 결국 아들을 구하려다가 아들이 저를 구한 셈이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소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여러 명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소영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의사는 15년, 보험회사 직원은 10년, 장례업체 사장은 8년형을 받았죠. 혜진은 오빠의 복수를 마쳤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오빠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검찰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소영의 조직이 아직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더 큰 배후가 있는 것 같아요. 소영은 그냥 실행책에 불과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소영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아직도 위험한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수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에서는 저희에게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검사님,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검찰과 경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렸어요. 저희는 그들과 함께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조직의 핵심 인물은 박철민이라는 자입니다. 수사관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보험금, 사기 조직의 총책이에요. 소영 같은 실행책들을 관리하고 있었죠. 어떻게 잡을 건가요? 미끼 작전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끼가 필요해요. 그때 강대식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 조카를 써보면 어떨까요? 25살 청년인데 조건이 딱 맞아요. 강대식의 조카 강민호는 정말 조건이 완벽했어요. 젊고 잘생겼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철저히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요. 작전이 시작됐어요. 민호가 부자, 청년 행세를 하면서 박철민 조직에 접근하는 거였죠.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민호는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순진한 부자, 청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거든요. 며칠 후 조직에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여자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철민이 직접 나선 거였어요. 새로운 실행책을 준비한 거죠. 그 여자는 최유리라는 28세 여성이었어요. 소영과 비슷한 타입이었죠. 민호 씨, 만나서 반가워요. 유리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누구든 빠져들 만한 외모와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유리와 만날 때마다 몰래 녹음하고 촬영했어요. 민호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정말 소영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한 달 후, 유리가 결혼을 제안했어요. 민호 씨, 우리 결혼해요. 결혼이요. 갑자기?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해외 사업 때문에 나가게 됐는데 같이 가요. 또 해외 사업이라니요. 정말 뻔한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보험 가입 얘기가 나왔어요. 민호 씨, 혹시 생명보험 들어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하나 들어놔요. 미래를 위해서요.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유리였고요. 저희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조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한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에요. 민호와 유리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작전 실행일이었죠.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민수와 함께 작전 상황실에 있었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민호 형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 수십 명의 경찰이 지키고 있어. 하지만 저도 사실 걱정됐어요. 뭔가 잘못될 수도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유리는 민호에게 축배용 와인을 건넸어요. 물론 그 안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죠. 민호 씨,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해요. 네, 건배. 민호가 와인을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어요. 미리 연습한 대로였죠. 30분 후 민호가 쓰러지는 연기를 했어요. 민호야, 민호야, 어떻게 된 거야? 유리의 연기도 완벽했어요. 정말 놀란 것처럼 보였거든요.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하지만 유리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인 거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유리와 박철민, 그리고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됐어요. 이게 뭔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유리가 아직도 억지를 부렸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최유리, 당신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짜릿했어요. 드디어 이 끔찍한 조직을 완전히 소탕한 거였거든요. 수사 결과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지난 10년간 총 20명의 젊은 남성들이 희생됐어요. 모두 가족이 없거나 연고가 적은 사람들이었죠. 정말 끔찍한 조직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만약 이번에 잡지 못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아들을 구하려다가 이런 큰 일을 해낸 거였거든요. 민수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겠네요. 혜진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빠의 복수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민호도 무사히 작전을 마쳤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보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희의 역공 작전이 성공한 거였어요. 6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났어요. 박철민은 무기징역, 최유리는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조직원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보험금 사기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판사님의 말씀이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소영을 다시 봤을 때도 여전히 뉘우치는 기색이 없더군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누구도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 저 이제 정말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민수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밝아졌어요. 힘든 경험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게임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게임? 안전, 교육용 게임이요. 사기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게임 말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교육청에서 제안한 특별 강의를 맡게 된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과 사기 예방 교육이라는 주제였죠. 첫 강의 날, 중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세요. 제 경험담을 들려주니 아이들이 많이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김혜진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저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혜진은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상담사가 됐어요. 오빠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강대식 탐정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준호 씨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을 맡았어요. 저야말로 탐정님 덕분에 아들을 구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맡을 생각이에요. 강대식은 이제 보험금, 사기 전문 탐정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의 연대였어요. 소영과 박철민 조직의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서 생명지킴이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피해자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모임을 통해 보험금, 사기 예방 법안도 발의됐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1년 후, 저는 새로운 학교로 전근을 갔어요. 새로 오신 박준호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때 아이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선생님, 저희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이 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니 어깨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 그때 정말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저희가 겪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됐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준 거였죠. 그리고 아빠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래.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민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마저 잃을 뻔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걸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수의 안부부터 확인해요. 민수야, 잘 잤니? 네. 아빠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더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과목이에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죠. 수학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에는 민수와 함께 요리를 해 먹어요. 아빠, 이거 맛있네요. 그래? 아빠가 요리 실력이 늘었나 보다. 예전에는 간단한 것만 해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끼죠. 주말에는 혜진이나 강대식과 만나서 근황을 나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는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됐어요. 때로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도 만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래요. 끝까지 싸워서 이겼어요. 모두들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제 저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민수가 대학에 가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는 것. 이런 당연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여보, 우리 민수 잘 키웠지? 이제 걱정하지 마.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하곤 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함께이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아빠, 우리 정말 잘 해냈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다. 수학 문제처럼 인생 문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민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 안전 교육용 게임 제작이요. 교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민수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생각하는 수학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수학적 사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거예요. 제가 경험으로 깨달은 진리였죠. 어느 날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선생님,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패요? 선생님 덕분에 큰 범죄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을 구하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시상식에서 검찰총장님께서 직접 패를 주셨어요. 박준호 선생님의 용기와 끈기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민수도 함께 참석했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자리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만났어요. 우리 함께 더 큰 일을 해봐요. 한 분이 제안했어요. 어떤 일이요? 전국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명지킴이 재단을 설립했어요. 보험금, 사기 예방 교육과 피해자, 가족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혜진도 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오빠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강대식도 재단의 자문위원이 됐어요. 이제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민수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재단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아빠가 시작한 일을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1년 후, 재단에서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어요. 지난 1년간 총 5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기를 예방한 사례가 30건이나 됩니다. 정말 뿌듯한 결과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20대 여학생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선생님, 교육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나이 많은 남자가 접근해서 똑같은 수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거절했어요. 그 학생의 목소리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교육을 듣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껴져요. 민수도 드디어 게임을 완성했어요. 아빠, 드디어 완성했어요. 정말. 어떤 게임이야? 안전한 연애라는 게임이에요. 사기꾼을 구별하는 방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게임을 해보니 정말 잘 만들어졌더군요.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학교에서 활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민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요즘 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제 경험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고 있어요. 강연이 끝나면 꼭 이렇게 마무리해요. 가족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함께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민수 이제 정말 훌륭한 청년이 됐어. 엄마, 아빠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민수가 영정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 아빠를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5년 전 아내를 떠나보낼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는 아들마저 잃을 뻔했죠. 하지만 지금은 더 강한 가족이 됐어요. 고난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은퇴 후에는 본격적으로 재단 일에 전념하고 싶어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민수도 동의했어요. 저도 게임 개발자가 되면 계속 안전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부자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소영의 다른 피해자 가족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분의 아들도 소영의 첫 번째 피해자였다고 해요. 7년 동안 억울했는데 이제야 편히 보낼 수 있겠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제는 혜진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저씨,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상담사 일을 하면서 만난 분이에요. 저처럼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분을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식에 꼭 오세요. 아저씨가 아버지 대신 주례를 서주셨으면 해요. 정말 영광스러운 부탁이었어요. 물론이지. 기꺼이 해줄게. 강대식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피해자 가족을 위한 전문 탐정 사무소를 열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준호 씨 덕분에 인생의 방향을 찾았어요. 모두들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고,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수야, 너도 수고했어. 매일 밤, 이렇게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 되도록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가족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오늘도 민수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20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의지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사연이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 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죠.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